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들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이분을 통해서 로컬 큐레이터 변광섭 씨와 함께 하는데요. 저도 이거 배워야 돼요. 그냥 뭐 누구랑 얘기만 하고 있어도 통화가 되면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신 척하는 변광섭 씨 함께합니다. 꼭 그럴 때 네. 바쁠 때만 전화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만만한 게 회의 중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일정 시간을 제가 이렇게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아우님 한 명도 전화할 때마다 회의 중이래요. 그래서 아니 바쁜 줄은 알겠는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회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회의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통화를 못할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있어 보여서 회의라고 한대요. 그게 아니고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운전 중, 있죠. 그렇죠? 운전 중, 회의 중, 수업 중, 또 누구랑 비즈니스상 뭐 할 때 또는 급한 일을 하고 그럴 때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일이 쳐야 되니까는요. 그러면 한 5개 정도 이제 매뉴얼이 나와 있죠. 회의 중입니다. 운전 중입니다.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샘플 문자. 좌우지간 저는 전화 오면 그 뭐 불법 대출 상담이나 그런 것까지 친절하게 받습니다. 이유는 외로워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로워서 친절히 잘 받아줍니다. 자, 어이구 2934님이 팬이 되셨네요. 와, 로컬 큐레이터 나오셨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변광섭 씨 발음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댓글 걸지 마세요. 변광섭 씨와 함께 하는데 1탄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 2탄이 국가정원 2호 울산의 태화강, 그리고 지난주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입니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러면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는요. 제주도. 제주도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지역과 가까운 충청도. 충청도. 그중에 천년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여? 그 옆에 거기서 조금 청주에서 가까운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 예. 저도 공주 조금은 알아요. 조금 아시면 뭐 조금은. 그냥 말씀하시죠, 진행을 그러면. 아니요. 저는 찢어진 만화책 정도예요. 뭐 그래서 백과사전 앞에서 감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저는 딸이 셋 있는데요. 이 딸이 친구들하고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그 중에 하나가 버스 타고 하나가 전주. 그다음에 강릉. 그런데 가끔 요즘은 버스 타고 공주를 가더라고요. 아빠 닮았구나. 그래, 네 공주를 왜 가냐? 저는 사실은 공주에 백제의 역사 문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산성도 있고 물론 왕릉도 있고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골목길, 그런 풍경. 그거 모르세요? 몇 해 전부터 왜 젊은 친구들 전국의 골목길 투어 찾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가 운전해 줄게 그랬더니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행여나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아니요. 우리 아빠는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에요. 바깥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그런 골목길을 가서 골목길에 볼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전주의 골목길 풍경과 경주의 풍경, 강릉의 풍경, 서울의 다 달라요. 풍경 다 틀린 게 우리 동네 그 골목길도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걷고 이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도 그 대전역 뒤에 일종의 관사골이라고 있어요. 예. 관사골이 뭡니까? 혹시 뭐 이 프로그램 이 시간대에 그 대전을 소개시켜 드릴 그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대전역이 상당히 큰 역이었지 않습니까? 서울, 대전, 부산, 그죠? 대전역에 역무원들이 머물렀던 숙식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사골인 거예요. 관사가 있었다. 그게 결국 한 7, 80년 된 거죠. 뭐 꽤 오래된 거를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 카페나 갤러리나 찻집이나 뭐 식당 이런 걸 만들면서 그 골목길을 하나의 그냥 걷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관사골은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에서 그걸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볼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공주 가면 역사의 그 어떤 그 공간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빛바랜 골목길 풍경도 함께 보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주까지 교통편을 알아봤습니다. 청주시청 기준 행정의 심장, 청주시청에서 공주시청까지는 승용차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한 55km. 공주는 어디나 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주만큼은 저는 대중교통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거로운 데다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시면 2시간 45분에서 55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제가 예전에 한번 대중교통으로 가봤어요.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거리상으로는 50km예요. 그 정도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 정도 나와요. 3시간, 4시간씩이나.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청주시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공주 종합터미널로, 그러니까 중간에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생략하고 요거까지 생략하고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청주 시청이 아니라 그 시외버스터미널 가정동 거기서부터 공주터미널. 그래서 그것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좌우지가 시내버스, 급행버스, 마을버스 통합해서 한 최소한 2번 이상은 갈아타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는 딱딱 맞아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보 몇 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직접 발로 걸어 다녀본 제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서 또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환승하는 버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공주만큼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상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다 이런 자료는 만들어는 놨지만 공주만큼은 승용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한다. 젊은 친구들 승용차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 딸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차로다가 모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고, 그리고 운전하고 그 따님하고 따님 친구들 혹시 같이 타고 가면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딸에 대한 예의입니다. 글쎄 말이죠. 근데 아빠가 그게 돼야지. 안 되죠. 그럼 그것도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예의는 그냥 운전기사죠. 운전기사만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야, 공주. 제가 받은 공주의 느낌은 갈 때마다 비슷한 느낌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조용하고, 뭐라고 할까? 진짜 말 그대로 이곳도 천년고도잖아요. 근데도 이 다른 으리으리한 역사가 있는 도시들 가운데 으리으리한 곳과는 사뭇 다른 묘한 도시의 느낌이 있던데, 병광섭 씨에게 공주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바로 그것이 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역사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문화가 있는 곳이고 네. 또 자연이 있는 곳이고 네. 그런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하다 보니까는 요즘은 이제 치유와 네. 그다음에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 그러니까 치유가 있고 축제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보다는 네. 재생,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네. 역사적 가치와 공간의 가치 그 사이에 네. 시민들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어울림, 네. 조화 이런 것들을 그 꾀하는 곳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공주의 매력 빨리 말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한테는 왜 그 이 모니터를 안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아예 예. 견원을 뽑아버렸습니다. 평광섭 씨가 예. 너무 여유가 넘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실시간 문자를 다 훔쳐보고 예. 감나라 대추나라 하세요. 그래서 그래갖고 자, 공주의 매력은 제가 왜 시간을 끌었느냐. 지금 2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 방송의 최고의 상전은 누구? 여러분이시잖아요. 제가 비서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충남 공주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장군면, 금남면, 그리고 대전시의 유성구, 서구와 접하고 있고 위도상으로 남으로는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부여군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아산, 천안시에 접하고 있죠. 공주의 매력은 3부에서 야즈 Don't Go 들으면서 기론득의 음악 앨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론득의 음악 앨범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합니다. 병광섭 씨, 예. 2부 곡 혹시 Don't Go라는 곡 아세요? 좋아하죠. 아, 그래요? 혹시 병광섭 씨도 예전에 가경동에서 다리 좀 떠셨던 전혀 파한대소를 하시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7200님이 이야, 야주의 음악을 도대체 몇 년 만에 들어보는지 옛날 가경동 밤거리를 지배하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이야. 그 옛날 가경동 얘기하면 옛날이 아니죠. 아, 그래요? 성안길, 네. 옛날에 성안길을 본정통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시대가 옛날이지. 거기에 옛날에는 그 성안길 옛날에 본정통에는 그 음악다방이 정말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분은 가경동이시래요. 뭐 가경동 폄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안 되죠. 가경동 시대면 뭐 길어야 뭐 5년 10년 전쯤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야주의 음악이 발표된 지 20년 이상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또 모르죠. 이분은 그 가경동 아니다. 20년 전에도 가경동 꽤 발전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시작할 때죠. 왜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가경도로 이제 가면서 그때부터 그 주변이 계속 개발되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분 때문에 원래 3부 첫 곡은 좀 잔잔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참 좋아하셔서 제가 빌리 오션의 캐리빈 퀸이라는 곡을 딱 들었더니 아니나 달라. 와우! 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 2934님, 급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공주 당일치기 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2560 애청자께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공암교차로 쪽에서 이야 지금 공주 외곽 지나신다면서 직진으로 가면 세종 쪽, 오른쪽 가면 이제 공암리로 빠지는 그 길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공주라고 하면서요? 예. 아, 우리 방송이 공주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가 20세기에 뛰어난 분하고 지금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다 들으실 수 있죠. 아, 그러시구나. 저 라디오 운전을 하다가 이 101.5MHz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운전 중에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럼 충북 괴산 쪽만 가도 전파가 안 잡혀요. 그죠. 그럼 거기서는 다른 주파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했네요. 아니요, 뭐 세상 바뀌는 걸 생각 못했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지직거린 잡음 실어서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어플로 많이 들으십니다. 아 그리고 참 이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지지난주인가요? 왜 그리고 예.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예. 3만 평 마늘밭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기억나요. 우리 라디오를 했지 않습니까? 청취했다고.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어제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예. 큰 블루베리 농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그 손에 들고 다니는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한쪽 공간에서 탁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이제 블루베리 수확을 하더라고요. 블루베리. 예. 그래서 되게 그 행복하게 네.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걸 보고 제가 들어가 갖고 한 조금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일부러.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야 돼서 공주. 자, 첫 번째 공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소개를 해 주실 겁니까? 네. 저는 사실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뭐 도시 그 개발이나 도시 기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구석구석 동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그 어떤 그 역량에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저는 교과서 얘기를 별로 지금 사실은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백제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그 공산성, 그 웅진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금강이 착 펼쳐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올라가기가 너무 좋아요. 뭐 해발 1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뭐 야산 같죠. 예, 거기 항상 보면은 항상 깃발. 그 크게 큰 깃발들이 펄럭이게끔 하면서 이렇게 이 공주의 역사를 이렇게 좀 맘껏 체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뭐 백제 시대의 가장 큰 나루였던 고마나루도 있고 그 유명한 학교 교과서에도 소개가 많이 된 송산리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갑사도 있고 동학사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거기에 숨어 있는 정말 꼭 가봐야 될 곳 중에서 골목길 풍경.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즐기는 예술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공주하면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합사, 갑사, 마곡사, 사찰이 또 유난히 많고 천룡고찰이 많은 데다가 제가 참 단순하네요. 그 밤막걸리 이런 거 떠오르고. 아니 그러니까는 늘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지만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 지역 가면 일단 뭐 먹지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거리가 마뜩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여행이 짜증나고요. 즐거움이 훨씬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리고 먹을거리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밥 먹거리가 역시 맛있죠. 그런데 공주를 제가 여러 번 갔죠. 저는 뭐 일 때문에 종종 가는데 지금 철이죠. 아마 지금은 밤꽃이 질 때예요. 지면은 꽃은 늦게 펴요. 밤꽃이. 지금 6월 말 7월 요때 피면서 그다음에 열매는 또 일찍 맺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미 알밤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공주 가니까 그 야산 전체가 밤으로 밤나무로다가 조경을 하고 아예 조경도 아니죠. 완전히 한해 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밤으로 치면 전국 최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활용해서 정식, 한정식, 묵밥. 우리는 왜 도토리 묵밥. 강원도 가면은 메밀로 먹을 수 있는 메밀묵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밤묵밥이 유명하고요. 밤으로 만든 만두. 잠깐만요. 밤으로 만든 과자. 밤묵밥은 진짜 밤이 들어가요? 묵에? 밤으로 묵을 쓰는 거죠. 그래요? 밤을 잘라갖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분말 형태로? 얼마나 고소할까? 아니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그거. 저는 먹었죠. 저는 메밀묵도 먹어보고 도토리묵도 먹어보고 밤묵도 먹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밀묵을 더 선호합니다. 나중에 그건 궁금 안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심지어는 알밤 축제를 여는데 알밤 축제를 제가 구경하지 못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알밤 내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맞추지 못하면 알밤 몇 대.
그런 게임도 하지 않겠는가 알밤 축제에서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51번의 청자께서 공주에서 항상 101.5 주파수로 듣고 있습니다. 엄청 깨끗하게 잘 들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긴급 제안입니다. 이 방송을 실제 지금 공주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공주시면 시, 무슨 면이면 무슨 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실래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2236 우물정자 누르시고 2236번으로 공주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도시의 골목골목이라고 표현을 두어 차례 해주셨는데 예. 공주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뭐 거리, 에비뉴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서 밖의 동네 한 바퀴 이런 그 테마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요즘 그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이 도심의 주로 원도심이 되겠죠. 그죠? 낡고 빛바랜 공간을 문화 재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공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공주 시내 그 웅진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성 그 인근입니다. 거기에 있는 옛 그 골목길 뒷골목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그 부부가 한 50년 오래된 것도 아니고 50년 된 한옥집 한 채를 작은 한옥집 한 채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찻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 낡고 빛바랜 옛날 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문화적으로 살짝 포인트만 잡아준 거죠. 대전 예를 드시면서 대전역 뒤쪽에 관사촌 그 관사촌에 거기는 나무 판자로 지어진 집이 유명하거든요. 원래 그쪽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공주도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찻집 같은 게 있다는 얘기시죠. 이미 거기는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전 간사골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는 20년 전에 바로 그 한옥을 한 채를 리모델링해서 찻집으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순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국의 건축학도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되는 롤 모델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는 이제 전국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설마 그 찻집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변 선생님이 워낙 아는 게 많으셔서. 아니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공주 사람들조차도 그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정말요? 그렇죠. 골목길에 있는 집 한 채 리모델링한 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자꾸 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공주 얘기할 때는 꼭 그 집을 얘기하고 그 골목길 카페를 얘기하니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공주시장 공무원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2004년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4년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을 탑니다. 그곳이? 개인이 지은 곳인데 이것이 또 문화부 장관상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지금도 끝없이 그러니까 그 옆에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 옆에 또 다른 비슷한 공간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구나. 뭐 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렇게 되면서 요즘 또 청년들 창업, 문화적 창업 또 관광 창업, 창직과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짓고 빌딩을 올리고 그런 것만이 이 도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일자리, 좋은 볼거리, 좋은 잠자리가 생긴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뭐 특정 지역이나 이 특정 업소를 홍보 목적을 둔다거나 이런 건 뭐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병광섭 씨 입장에서는 그 지역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근데 방송법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기론득도 법하면 기론득이잖아요. 워낙 잘 지키잖아요.
자, 제가 백광섭 씨 예. 조금 전에 공주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세요 했잖아요. 예. 문자창이 지금 뭐 불난 호떡집이 됐어요. 아니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잠깐만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가 선 연결해가지고 예. 일단 문자부터 소개하고요. 예. 7069 애청자께서 신관동에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8123번님도 신관동에서 청주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5220번님도 공주시 신관동에서 101.5로 듣고 있습니다. 밤짜장 밤짜장이 있어? 밤짜장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는데요. 거기는 뭐 네. 그 공주 산성 네. 그 앞에 인절미 가게만 해도 한 20여 개가 있어요. 9917번님 유성 용계동 잘 나옵니다 했는데 어떻게든 끼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용계동 지금 명함도 못 내고 밀고 있어요. 공주시 사곡면에서 7745님 공주 우성면에서 청주 가는 길인데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저 점심에 밤 묵밥 그렇지 않아도 먹었어요. 유명하구나 이게. 공주시 우성면에서 청양군 정산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곳 역시 잘 들리네요. 공주대 밑에 신관동. 이분도 신관동이네. 세종에서 공주 출퇴근하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재민천도 좋아요라고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 재민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재민천 일종의 마을 스테이. 공주시 금융동 예. 현띠 아파트에서 우성면에 사신다는 분 짬뽕의 성지라고 이러면 이제 군산하고 이 싸움 붙어요. 예. 금웅동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7983 9955 1545 아니 근데 저는 금웅동은 잘 몰라요. 신관동은 그 공주 도심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신관동 아세요 혹시? 그 원도심 쪽.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일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웅동 사시는 주민들께서 발끈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금웅동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45년 살고 있는 공주 토박입니다. 일 끝나고 세종에서 공주로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공주입니다. 공주 월송동에서 듣습니다. 마을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재민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민천 얘기 이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공주 시민들의 그 메시지인가 보네요. 네. 자기 동네에 대한 내 동네에 대한 자긍심이 공주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문자 봐요. 예, 공주. 네. 하여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재민천 일원의 마을 스테이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도 역시 그 얇고 빛바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마을 스테이니까 일종의 여행자 호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그렇죠. 집성촌. 게스트하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만약 게스트하우스 또는 여행자 호텔, 마을 스테이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앵커 시설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여행자 센터처럼. 거기 이제 이 충청 가명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가상점이라는 곳인데 동네 책방인데요. 그게 이제 여행자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차 끌고 다닐 수는 없었으면 거기서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죠. 그 일원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골목길에 건물 또 거기 책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밤에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여행자 호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뜨고 있는 곳 그런 여행자의 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의 그 태백 쪽에 탄강 마을을 폐허가 된 마을을 청년들이 들어가서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음식점으로 특화시키는 정선 18번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개념인데요. 이제 마을 스테이를 통해서 옛날 집을 고쳐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주변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공예 체험도 하고 또 역사 유적지를 투어할 수 있게끔 이런 곳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해갖고 무슨 몇백 년 전 백제 시대 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컨대 공주 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공주 제일교회가 충남 지역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엄청 오래된 교회 아니에요? 100년 가까이 된
교회죠. 1930년대 그 제일교회라는 곳도 제민천 그쪽 중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한옥마을이 있고 그쪽. 예. 예. 제민천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 제민천 건너편에 예. 언덕에 중동 성당 본당 유명하죠 있죠. 거기도. 이것도 1930년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는요. 그 유서 깊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그 황새바위 순교성지하고 예. 중동성당. 네. 여기서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도 많이 해요. 예. 예.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천주교, 네. 그다음에 기독교 이런 그 이 종교의 어떤 그 이 역사적 어떤 그 상흔을 네.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우리 청주도 성안길에 가면은 이제 국보. 예. 가 있지 철당간? 않습니까? 그 용두사지 철당간이라고 예. 하는 그 있듯이 그 반죽동에 그 당간지두 당간지주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이제 하숙마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하숙마을이 있고요. 그 천변이 있죠. 천변을 따라 요즘 저 공공미술 또는 마을미술, 퍼블릭 아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아기자기한 예쁘고 재미있고 예? 그 사진 찍고 싶은 그런 그 이 조형물, 벽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저도 뭐 글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시인이 바로 그 동네 공주뿐이더라고요. 나태주 그렇죠. 선생님. 예, 나태주 시인. 네, 그 시 짧은 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왠지 이렇게 제가 어린 소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요. 그 일대가 나태주 시인의 흔적을 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청주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뚝방길 네. 무심천 그쪽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장하게 편말 있고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한 기절씩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 나태주 시인께서 네. 그곳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그분이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분 좋은 날, 네. 햇살 가득한 날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시인님을. 그리고 봉황산 자락에 바로 그 나태주 시인이 생활하는 공간인 풀꽃 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문학적, 문학적 그런 그 이 사유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살짝 조금만 가면 되니까는요. 잠깐만요, 선생님. 돌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 병광섭 씨 아니 문자창 보지 마시고요. 네. 저에게 집중해. 제가 이러니까 모니터를 전원을 껐다니까요. 공주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조금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확 그 꽃으로 말하면 봉우리가 빵 터지면서 망울이 터지면서 막 이 절정에 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고민을 해야지 뭔가 좀 그 어떤 근원을 네. 발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주가 역사를 역사로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경주는 정말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네. 옛날 어르신들은 수학여행 또는 신혼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갔던 데 또 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석굴암, 예. 불국사 이런 데를. 네. 그러니까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로 또는 예술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그 고장 출신이다. 그러면 워낙에 뭐 그 훌륭한 좋은 글, 주국 같은 글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 나태주 시인이라는 콘텐츠를 활용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골목길의 빛바랜 풍경을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중에 저는 하나가 주목받을 일이 공주의 그 벌써 한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자연미술 비엔날레입니다. 금강 공주 자연미술 비엔날레 또는 금강 네. 자연미술 비엔날레. 그게 뭐 2년에 한 번 열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네, 거고요. 네, 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트리엔날레인데 예.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실제로 거기는 매년 열려요. 왜냐하면 프레비엔날레. 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비엔날레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프레비엔날레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 비엔날레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자연미술이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청주도 공예비엔날레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공예비엔날레가 담배공장 지금은 좀 문화재주청이잖아요. 네. 그 건물 안에서 진행돼요. 예. 근데 공주는 금강
변 인근의 산을 활용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테마로 그러니까 자연을 소재로 한 국내외 다양한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요. 청주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공주 자연미술 비엔날레는 자기 작품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작품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제작을 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퍼포먼스까지 제작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디어 좋다.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숙식을 하면서 그러네. 그것 자체가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공연도 있고 그 안에서 학술회의도 하고. 저기요. 그 예를 들어서 화가다. 다 늦게만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아,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사이사이에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아, 진짜로? 저는 그렇죠.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아니, 작품만 하라 그러면은요 하루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작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의도가 그거 아니고 전략이죠. 중간중간에 공주에서 어떻게든 1박을 하고 가게끔.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고 같이 그 관객하고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관객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참여하는 작가들끼리 또 퍼포먼스 또는 콘서트 또는 학술회의 이런 자기 작가만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창작 세계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걸 밤에 하는 거를 페차쿠차 나이트 속닥속닥 이야기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면서 저는 아쉬운 게 이미 한 30년 전에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주 그 대청호 있잖아요. 대청호 호수 건너가면 저쪽 이제 대전 대덕구고 이쪽은 청주잖아요. 청주에서도 이런 예술제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청주에서 약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대청호에서 민간인 주도로 대청호에서도 자연예술제를 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 한 7, 8번 했는데 제가 대전에 있잖아요. 근데 대전에서도 이 예술제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오래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술인과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 예술인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순수 자비로 이렇게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에서 서포터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원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을 알기에는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사실 어려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반감만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아니 동네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느냐 하면서 안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팀이 공주로 간 겁니다. 엄마요? 그런데 그 공주에서는 이것이 결실로 빚으니까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와 충청남도 공주시 듣는 공주시 기분 나쁘겠지만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잘 키운 자식 다른 데로 데릴 사이나 정말 훌륭한 며느리로 뺏겨버렸네. 잘 키우지는 않았죠. 키우려고 하다가 너무 솔직하시다. 키우려고 하다가 내부 갈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된 건데 어쨌든 약올라. 이런 거죠. 왜 그 자라섬구의 재즈 페스티벌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순수 민간이 시작을 해서 좋은 결실로 본 사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난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관주도, 행정주도보다 민주도가 많은 좋은데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공주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에 교과서 속에 소개되지 않은 이런 골목길 또는 여행자의 거리 또 자연미술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 백광섭 씨 지금 이제 막 이야기 발동이 걸리셨는데 광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늦어도 5시 초반인데 오늘 백광섭 씨가 지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광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좋은 싶은 맘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흐르는 음악 소리에 그댄 내 곁에
반복됐던 시간 속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들려오던 그대의 목소리 따뜻하게 날아왔던 그 목소리 하지만 먼 날 그대 나를 떠나도 지금 기억조차 희미해져 버린 나에도 그대가 나를 부르는 그 시간에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게 언제나 그대 곁에 숫자의 빛 위에 휴대전화 뒷번호 6138의 청자께서 삼겹살 사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고고 파티하러 갑니다. 삼겹살 구워서 상추랑 고기 쌈장, 파절이, 마늘, 청양고추 쌈 싸먹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프다고요. 자, 병광섭 씨와 함께 떠나는 동네 한 바퀴.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지 못했는데요. 탤런트 김영철 씨가 하는 동네 한 바퀴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있죠. 병광섭 씨가 설마 표절을 하실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동네 한 바퀴.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제발 저려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제 거고요.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는 또 표절했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친구들은 다들 저기예요. 7200의 정자께서 공주 산성도 정말 멋지던데요. 산성 위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면 제가 왕이 된 느낌이 든다고. 아니요, 전생에 왕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신 거겠죠. 공주 산성에서 진짜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금강 그 지류가요 정말 뭐라고 할까, 도도하다고 해야 되나요? 멋있어요 진짜. 보면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도도하다. 네. 그 물길이 도도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자, 한 적절한지? 청취자께서 동네 두 바퀴 어떨까요? 야, 이런 얘기 웃어주시는구나. 자, 이번 공주 편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주에 이어서 충청도의 힘을 보여준 공주. 야, 애시당초 무리였어요. 공주를 어떻게 1시간 안에 다 소개를 합니까? 많은 주마간상격일지라도 아주 그냥 쏙쏙쏙 귀에 들어오게 우리 병광섭 씨가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 기론독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 선생님이요? 공주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주에 대한 이미지를 삶의 향기 몇 점. 삶의 향기. 그 정도의 그 여유로운 공간, 화려하지도 찬란하지도 그리고 욕망으로 얼룩진 곳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소박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삶의 향기, 삶의 풍경이 깃들어 있는 곳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늦은 게 서울에서 이호령 전 초대 문화부 장관님을 좀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다가 이분의 말씀이 워낙에 기시니까 근데 말의 이 길이가 상당히 짧아진 게 사실은 이분이 많이 아프세요. 연세가 이제 88세고 그래서 암 수술도 2번까지 하셨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죽음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 잔치는 시줄과 날줄이 만날 것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카이브다. 내가 그동안 평생을 살아온 걸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테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임하라라는 아주 어쩌면 마지막 한마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주를 보면서 공주는 역사라고 역사의 고장 또는 백제의 어떤 그 공간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고루하죠. 올드하고 그렇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새로운 어떤 꿈과 미래, 행복의 그 무엇을 빚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주는 정말로
행복한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근사하게 지어주시네요. 네. 전혀 준비 안 했는 건데요. 저는 그냥 학창 시절에 범생이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공주는 항상 침탈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삼국시대 때부터 보면 결국은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신라가 이 당나라를 또 내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대한민국의 가장 요충지로 삼았던 곳이 공주였고요. 일제강점기 때도 역시 침략의 시기였는데 일제는 수탈의 목적으로 또 공주를 택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많은 행정이나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 공주에서 이제 뭐 충주로 갔다가 다시 공주로 온다든지 아니면 대전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랬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공주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뜻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주를 스스로 일으켜 세운다. 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네. 공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인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고려 태조 때 왕건이 마지막에 여기를 공주로 이렇게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네. 중요한 땅에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다시 듣기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이 코너는 다시 듣기가 됩니다. 어디서? 너튜브 들어가시면 CJB 청주방송 한 칸 띄우고 제 이름 길원득 치시면 쭉 리스트가 떠요. 벌써 이제 몇 편째까지입니까? 예, 드디어 이제 조회수들도 제법 나오고 하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안 할게요. 제가 삐치면 이 영상 내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한 청취자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저희들 이야기 결론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을 소개하실 때 공주만큼 흥분하고 화려하게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그럴 날이 와야 되고 올 것입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오늘 시간도 역시 멋지게 멈춥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퀸의 라이브 버전으로 신청곡입니다. 7200의 청자께서 원해주신 I Want to Black Free 듣습니다.